모두 나가서 사전투표를 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자기는 음모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 부정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한 자세로는 여당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사기도박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은 사기도박의 판돈을 늘려주는 거니까. 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주 얼굴이 총선 후보가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참 마음 한구석으로 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부 기자로서 정치 출입을 오래 했지만 네. 저도 뭐 대변인해서 국회로 간 다음에 실제 정치를 겪어보니까 완전히 그 격세지감이더라고요. 그렇죠. 달라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겪고 또 아픔도 맛보고 그러면서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뭐 얼굴은 좋아 보인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얼굴은 속 없이 얼굴 좋아 보이는 사람들 많네요. 네, 얼굴은 좋아 보인다. 참 많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인상을 찌푸리면서 다닐 필요는 없겠죠. 속은 비록 시커먼 숫덩이가 또 들어앉았지만 얼굴은 항상 또 이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경욱 대표님 지금 총선 이후에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근황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선거에서 당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주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선의 기회조차 주질 않고 그야말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인천 연수구였죠? 예, 연수구 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하느냐, 뭐 정계 은퇴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당을 창당해야 하느냐 이러다가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새 당을 이제 창당하기로 하고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후보를 냈었는데 뭐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비례 후보만 내인 거죠? 예, 지역 후보는 그렇습니다. 안 내시고. 네, 네. 지역 후보는 낼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겠죠. 그래서 네. 비례 후보를 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우여곡절 끝에 부정선거와 그 결이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합당의 그 모습으로 형태로 당을 만들었었는데 그쪽 당하고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지금 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뭐 SNS 등을 통해서 또 집회, 시위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본 상임 대표로서 계속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당 창당 작업은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을 만드는 것이 이 창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요즘에 갑자기 돌출한 변수가 아주 긍정적인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면 우리 국내에 부정선거 관련한 큰 돌파구가 열린다는 이제 확신으로 19개월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이제 확신하고 방송을 했었죠. 그렇게. 그런데 조중동 등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반대가 되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그 대선의 진행 과정, 각 투표소도 돌고 직접 참관을 하고 다음에 그 결과도 보고하면서 미국에서 체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5년째 재판을 받는 게 있어요. 거기서 좀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교민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말미를 좀 달라고 했으나 빨리 들어오라는 판결에 5년 동안 계속되는 재판인데 그 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저께 그러니까 일요일 날 들어왔네요. 그 패스트 트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 내 패스트 트랙 그겁니다. 그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네.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국회의 선거 관련법, 네. 또 공수처법 이런 것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를 쓴 28명의 미래통합당 지금 뭐 국민의힘 전 의원들 전 현직 의원들 28명이 벌써 5년째 그렇죠. 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도 벌써 2번이나 바뀌었고. 그렇군요.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미국 방문 예.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총선 이제 6개월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만은 가가호호당 풀네임은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인가요? 네. 거기에 총선에 임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전 투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표할 때 이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의 개표가 횡행했다 하는 얘기, 그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은 민경욱 대표가 창당을 해서 가가호호당으로 총선에 임했으면 그 분들의 상당 부분이 민 대표의 당을 지지를 해야 이게 오를 텐데 또 뚜껑을 열면은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이 괴리 이거를 어떻게 원인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 가가호호당은 이제 안타깝고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을 늦게 창당을 했고 그다음에 양당 구도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조직력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것이 전부 민경욱의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버거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 당의 성적과는 관계없이 김동원 여기 부사장님, 김동원 앵커와 같이 훌륭한 분들이 지역구에 가서 있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사전선거에 늪에 빠져서 이제 패배를 하는 것을 보는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네. 제가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 보도를 좀 해달라고 저의 친정 KBS에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동안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사장도 바뀌고 사장도 뭐 친구가 됐고 동기들이 본부장이 됐고 후배들이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그저께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도 지난 4.15는 그랬지만 4.10 이번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그 동기와 후배들한테도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수의 법칙은 이 표본 집단이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성격과 일치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우리가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한 15만이라고 보면 15만 중에 한 10만 명은 당일 투표를 하고 5만 명은 사전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5만 명이라는 게 벌써 큰 집단인데 그 모집단에서 10만, 5만씩 뽑아내면은 그게 굉장히 큰 표본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5만을 또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외 투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만씩의 큰 표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 15만 명의 전체 투표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과 당일 투표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 사전 관내 관외 투표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거의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통계이자 확률의 그렇습니다. 기본이죠. 네.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으로 지금 모든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김동원 우리 앵커께서 이번에 출마하셨던 청주 흥덕구에서도 제가 봤더니 9.6%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는 많이 이기셨어요. 아니 당일 투표. 당일 투표에서 많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그거를 뛰어넘는 결과로 졌습니다. 그게 왜 이상하냐면 당일 투표가 이만큼 있고 사전 투표가 이만큼 있으면 큰 덩어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6% 거의 10%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이현희 후보는 10%의
차이가 있는데 사전 투표에서 10%가 유리했고요. 김동원 후보는 9.6%가 불리했습니다. 보니까 제3의 후보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0.4%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조차도 아 이거 뭐 매번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매번 이게 굳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냐? 지금 이제 52명의 그 이제 명단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에 425개 동이 있습니다. 지역구 말고 행정동이 있어요. 행정동. 그 행정동별로 개표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별로 산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저기 숫자와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 서울의 425개 동 전체에서 민주당은 항상 사전 투표에서 유리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경기도에는 모두 599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구 말고요. 그냥 동이에요. 그 동에서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동에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599개에서 전부 다 유리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그 좀 이상하다라고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천도 그렇고요. 세종시도 그렇고 부산 뭐 등등 경북 뭐 해가지고 각 곳에서 뭐 한 1000대 뭐 몇 정도로 불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장 말고 이걸 어떻게 밝혀내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서버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중앙선관위의 서버예요. 그 서버를 그야말로 공개를 하고 검찰이 들어가서 저 기술자들과 함께 열어본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메이나이트님 또 소중한 정성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메이나이트님. 예, 정말로 이 서울 또 수도권 얘기를 지금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정 PD가 준비한 그 자료 화면 그 다시 한번 띄워 주시죠. 예, 사전 투표가 결정한 당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52개 이 선거구 52개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 큰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더 큰 표 차이가 나서 당락이 뒤바뀐 경우에 있는데요. 예, 사실은 여기에 저도 이 52명의 명단 중에 쭉 한번 내려가 보시죠. 예, 청주의 흥덕에도 예, 쭉 내려가 보시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흥덕구 딱 가리네. 자, 흥덕구가 가리는데 저거 작은 화면을 빼보시면 빼 보시죠. 작은 화면을 빼 주시면은 예, 상대방 후보가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면요. 예. 네,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저보다 더 50번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충청도 조금 청주시 흥덕구입니다. 흥덕구인데 거기에 보면 이연희라고 지금 보일 겁니다.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이연희라고 그거만 클로즈업 해 주시면 됩니다. 흥덕구만. 이연희.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34,155표. 당일 투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사전 투표 38,194표 해서 사전 투표에서 이겼어요. 그 차이를 보니까 전체 10% 차이로 예, 뭐 한 그 10% 차이로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사전 선거가 더 유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김동원 후보를 보면 여기 오른쪽이 당일 투표니까요. 39,000 이겼잖아요. 네, 이겼죠. 예, 1,000표 가까이를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근데 그 사전 투표에서 11,000표를 찼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저기 사전 선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사전 선거에는 좌파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전 선거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사람들은 60대, 70대, 80대, 50대예요. 예? 뭐 그 다음에 뭐 30대, 20대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고 지금 여기에는 있질 않지만 좌파를 지지하는 급진 좌파 세력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나갔다고 하면 여러분 민주당은 이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중도 좌파입니다. 예?
제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중도 좌파로 볼 수 있어요. 그 왼쪽으로 가면 새빨간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당, 뭐 정의당, 뭐 예? 민중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좌파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사전 투표를 한 거라면은 민중당, 뭐 진보당, 정의당, 정의당 네. 여기도 사전 투표에서 유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것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민주당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크게 문제점으로 보는 것들이 아까 그걸 보시면 그 명단에 있는 네. 사람들이 그 낙선자들이 52명입니다. 52명. 그래도 김동원 앵커께서는 자 이런 거에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 선거에 임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떨어진 분들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부정선거는 없고 사전 투표 뭐 이런 거 다 음모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재형, 윤희숙 이런 사람들 대선 후보로 나와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듣질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혜우는 뭐 그렇다고 그래도 김병민, 뭐 오신환은 뭐 또 그렇다고 그래도 보면 김경진, 또 뭐 이 김근식, 전주회 이런 분들, 심재돈, 정승현, 김기흥, 신재경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를 한 사람. 네. 저한테 제 지역구에 있던 김기흥이라는 요 저 젊은 친구는 와서 민경욱 선배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됐냐? 당신하고 민경욱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했을 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저의 지지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민경욱 선배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미지가 나빠서 안 됩니다. 이미지가 왜 나쁩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해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됐는데도 말을 못해요. 예? 냉가슴을 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이수정, 뭐 김종혁, 뭐 이런 분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정선거 얘기하면 없다고 펄펄 뛰던 사람들이 정진석 실장 같은 분도 자기가 그 실력으로 지금 있는 이 사람 저 누구죠? 민주당의 박수현에게 박수현 후보에게 실력으로 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뭐 경로당에서 넙죽 절 잘한다고 그런 면은 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금 그 얼마만 실력을 갖고 오랫동안 저 밭을 갈아온 사람이 졌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도 못해요.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전투표 제도는 부정선거에 가장 골간이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없애려면 사전선거부터 없애야 합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없애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은 어디서 바꾸죠? 국회에서 바꿉니다.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190석이라는 엄청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선거를 없애는 혹은 사전선거에 이상한 점을 손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는다든가 아니면 거기 투표인 명부를 끝까지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찍을까요? 안 찍죠. 왜냐? 자기네들 밭인데 자기네들 꽃놀이 패인데 사전선거를 왜 제도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꾸 강화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사전선거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선거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지난번 선거에서 180석이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이건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 해서 민주당 사람들조차 그 출구조사 나왔을 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웃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웃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랐는데 이번에는요. 192석이 나왔어요. 다음에는요. 200석 넘을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은 채로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단의 수단을 강구하고 그러지 않는 한은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해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기는 상황에서도 이 선거 제도가 잘 된 것인지를 좀 보고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사항, 난 정말 참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조금 전에 그 52명의 명단, 이게 당일 투표, 4월 10일 당일 투표에는 이기고 그 전에 사전 투표에서 격차가 크게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선이 된, 우리 입장에서는 낙선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52명의 이 요즘에는 AI가 판별한 가짜 국회의원 하고서 52명의 명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국회의원이다. 선거에서 사실은 졌는데 이 부정투표, 투개표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된 그런 명단입니다. 제가 마침 그 안에 50명의 청주, 흥덕구, 김동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흥덕구를 중심으로 잠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인권님도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세력, 그게 특정 집단이든 특정 사람이든 왜 이 사전 투표를 집중적으로 항상 공격을 하고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할까요? 사전 투표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한 거리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평해 주시겠습니까? 당일 투표는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조작을 하려고 하면 네. 당일 투표는 그날 막 뭐 12시간 동안에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네. 바로 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손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해보면 아주 쉽죠. 그러나 사전선거는 어떻습니까? 4일과 5일 이틀 양일간을 전국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전국에서 사전 관내와 관외 투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4, 5일 동안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보다는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이루어지고요. 또 사전 투표는 투표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여기 뭐 A라는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의 송도동에서 내가 미리 사전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신분증만 보여주면 전국 어디서든 또 가능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명부 누가 와서 여기서 투표를 했다는 명부를 남기지를 않아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당일 투표는 사람이 한 사람 올 때마다 도장을 찍습니다. 얼굴 보고 그렇죠. 투표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빨간 인주를 요즘 미추는 건 아닌데 빨간 도장을 찍어요. 만년 도장을 땅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이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전 투표는 어떻게 하죠? 아십니까? 인쇄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인쇄가 까맣게 돼가지고 도장이 까맣게 인쇄가 돼가지고 나와요. 그건 뭐냐? 인쇄를 수백만 장, 수천만 장도 다른 데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뭐 그게 뭐 그렇지 않다는 이런 말이 필요 없다고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직접 와서 당신 와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도 놀라고 좀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인쇄를 해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 가짜 표를 양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QR코드 없애라. QR코드 없애고 바코드로 갔는데요.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또 숫자를 뺐어요. 참네, 이 사람들. 바코드는 밑에다 숫자를 또르륵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바코드를 해서 바코드를 눈으로만 봤을 때는 뭔지 모릅니다. QR코드도 눈으로 봤을 때 뭔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바코드로 바꾸라는 거였거든요. 법상에는
투표용지에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바코드도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밑에 바코드 밑에 번호들이 딱 써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하질 않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그런 것을 하고 그 참관인이 직접 찍어야 되고 저 관리인이 찍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미리 했는데 그걸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한동훈이 관철시키지 않았어요. 당시에 비대위원장이면 여당의 대표입니다. 네. 대표인데 그거 하나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전투표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안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가서 돈과 장관도 그랬죠. 돈과 인력을 전부 다 댈 테니까 찍어라.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하나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 등등 해서 제도를 고치지 못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사전투표가 이렇게 나왔죠. 다음에 이 사전투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으니까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두 나가서 사전투표를 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예?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통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자기는 음모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 부정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한 자세로는 여당이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행동을 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실제로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천을 받은 저 같은 후보들이 다 사전투표 대열에 동참을 하는 그런 당연하죠. 기이한 결과가 맞습니다. 나왔는데 아니 대표가 사전투표를 하라고 후보들한테 얘기를 하면 후보만 갑니까? 후보의 가족도 가고 그럼요. 후보의 운동원들도 갑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요. 뭐라고 그랬냐? 사전투표는 사기 도박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은 사기 도박에 판돈을 늘려주는 거니까 참았다가 해라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 당일 투표 하루만 해서는 3일간 투표하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가면 3번 투표할 수 있습니까? 미국 시카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국 옛날부터 전해오던 얘기가 빨리 가서 투표하자. 그래서 투표를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vote early and vote as many as possible. 그러니까 미리 가서 투표를 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래야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 건데 대대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확신이 없었으니까. 확신이 당연히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한 저나 황교안 총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4년 넘게 부정선거를 갖고 파고들었으면 이 사람들 얘기가 맞겠다라고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이야기가 있던가 사과의 이야기가 있던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뭐 펴보이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죠. 그러면 우리들은 뭐를 또 의심하느냐? 지난번 대표 선거에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요. 대표 선거에 엄청난 분들이 출마했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4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투표가 ARS 투표, 핸드폰 투표, 다음에 국민의 여론조사, 전체 조사 이래가지고 4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4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하셨던 모양인데, 67대 37이죠. 67대 37. 67대 33. 예, 네. 67대 33인가? 67대 33이라고 그러죠. 31. 67대 33이라고 할 때 31 그러면 69인데 하여간 67대 33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도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이 다 달랐습니다. 거기서 얻은 게 다 달랐어요. ARS도 다 달랐어요. 다음에 핸드폰으로 한 것도 전부 다 달랐습니다. 전체에서 본 걸 보면은 전부 다 자신들이 얻은 그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 달랐어요. 다른 형태의 투표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이 개개인이 얻은 포션, 그러니까 비율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세 사람을 합하면 항상 33이었습니다. 한동훈은 항상 67이에요.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34, 37, 36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세 개가 항상 33. 더한 거는 이 세 사람의 분포는 다 달라도 더하면은 33. 한동훈은 모든 거에 있어서 다 67. 최종 승자의 한동훈은 거의 고정 거의가 아니 똑같아요. 아하. 나머지 33을 갖고 3명이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AI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비춰서 생각하면 대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조작을 하는 세력, 예를 들어 이제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한쪽 눈만 감고 그 관철시키지 않고 관철시키려는 모습만 보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정선거나 사전투표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좀 모자랐다고 정말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나중에 이 엄청난 차이로 52명의 김동원 후보 같은 훌륭한 분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서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을 형성을 해서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 판단에 대한 사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전투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이상한 현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커넥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최종 승자의 득표율은 항상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의 유동적인 걸 감안을 하면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 예,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